자, 보신 대로 이제 할로윈 전날 주말 거리에 이제 할로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런데 이제 주말인 어제도 2,000명이 넘어서서 4일 연속 2,0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일 위드 코로나 1단계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대로 괜찮은 건지 또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화면도 다 봤습니다만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제 저런 모습이 8만 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좀 들뜬 분위기 같은데 이 상황을 이 정도로 넘겨도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 유행 상황을 보면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저 보도에서 나왔다시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진단 검사 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4일째 2,000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예. 네. 실제로 지금 하루 평균으로 보면 이번 주에 1,830명인데 이전 주엔 1,358명이니까 472명이나 늘었어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가 추세인 건 확실하고요. 또한 이번 달에 352명이 사망을 하셔갖고서 네. 사망률이 아직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 0시 기준으로 75.3%가 접종을 완료했고 네. 80%가 1차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접종률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겨울철로 들어가면서 분명히 바이러스는 증식이 많아질 것이고 사람들은 실내로 들어오면서 면역력은 떨어지는 시기인데 예. 방역을 완화하게 되면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뭐 분명한 일입니다만은 이 확진자 수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럼 입원율이라든지 또는 중환자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11월 달에 관건으로 될 것으로 보여서요. 네. 지금 한 300명대 초반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2배로 늘어나는 시간이 11월 달에 온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서 더 관건인 것은 이런 중증 환자가 얼마나 나오냐 하는 것이 확진자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네. 확진자 규모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못 본 숫자가 11월 달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환자들 문제도 있지만 이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이 되면은 사적 모임 인원수와 또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가 되는데요. 경찰과 지자체 단속은 좀 어떨까요? 지금 상황 보니까 이게 조절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내일부터 이제 1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예. 제가 오늘 시외 외곽에 잠깐 볼 일에서 갔다 왔는데 예.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마 코로나 이전 단계와 비슷하게 지금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심리적 방역은 이미 좀 풀렸다고 네, 보여집니다. 뭐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1단계 6주 단위로 이제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예. 4주 플러스 2단계로 해서 이렇게 구체로 나가지만 일단 이 시민들이 느끼는 이것은 이미 이제 풀렸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경찰과 당국 같은 경우는 이 단속에 일단 굉장히 좀 이 전력을 투입할 것 같은데요.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음주 단속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이 앞으로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가 이제 영업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예. 실제로 이 음주 운전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단속을 틈타서 아침에 운전하는 음주운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보면 이제 경찰은 일단 이 단계별로 해서 음주 단속을 굉장히 철저히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유흥주점은 1단계에서는 12시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이 영업 시간을 과연 지켜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단속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이제 서울 꽃 도매시장에서 집단 감염으로 임시 폐쇄가 됐고요. 또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이제 다시 소비 쿠폰 촉진하겠다는 얘기겠죠. 이걸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뭐 계속 늦춰왔던 걸 지금 하는 것인데요.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내일부터 식당, 카페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물론 인원수 제한은 있습니다. 뭐 네네. 접종 완료자 4명이 들어가야 되는 건. 예. 접종 완료자가 6명, 미접종자인 경우 4명 해서 10명, 비수도권은 12명이거든요. 네. 이건 뭐 거의 인원 제한은 없어졌다고 봐도 맞겠죠. 네. 또 이 클럽이라든지 또는 콜라텍 같은 유흥업소도 12시까지는 하지만 또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일단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방역이 상당히 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 쿠폰도 뭐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역 완화가 됐을 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 각자가 지금 우리가 유행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것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만 됩니다. 아하, 예.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피해를 감수하고라서도 너무 길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접종 완료율이 75%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각자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지금의 방역 수칙이라도 또 손 씻기 또 마스크 쓰기 같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확산을 줄여주는 효과가 예방주사 마찬가지로
우리의 방역 수칙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각자의 이 방역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시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풀려서 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오히려 지금은 좀 악화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대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하지만 또 단계적 완화라고 했는데 이 단계를 또 너무 크게 건너뛴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은 또 감염 확산이 불가피하겠지만 최소한의 좀 안전장치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완전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대폭 늘렸다가 그러니까요. 다시 지금 2명으로 예. 지금 좁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외국의 싱가포르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접종률이 높습니다. 네.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접종을 풀무로 해서 갑자기 환자 수가 급증하는 아까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예. 계절적으로 지금 굉장히 추위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그 실내 생활이 많아지는 단계에서 지금 이제 이 단계를 갖다가 풀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럴 경우에 급속하게 늘어날 경우에 이게 아마 정부도 이제 브레이크를 건다고 그래요. 아하. 일단 이게 한 5천 명 넘어서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다시 이제 강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한 번 풀린 게 과연 또 그 다음에 다시 조여질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생활을 일반적으로 하다가 다시 또 이제 2명밖에 못 모인다라고 하면 과연 이 통제가 먹혀들지.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걸 대비해서 뭐 알바생이나 음식 재료나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렇죠. 문제는 갑자기 또 이게 줄어들게 되면 그 손해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너무 정부가 지금 일단 이 자영업자들의 문제 때문에 빨리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계절적인 문제와 그다음 단계가 빨리 풀림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예. 역효과도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예. 네.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교수님 지금 보면 이제 고3 학생이 백신 맞고 75일 만에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부터 12세에서 15세 접종 시작합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예, 일단 좀 다르긴 하죠. 12세, 15세하고 이 18세 물론, 고3 물론 학생은 다르긴 다르기는 하죠. 한데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세 미만으로 사망한 코로나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예방접종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이 날짜를 보면은 네. 75일이라는 날짜는 사실 아나필락시스라든지 또는 심근염, 심낭염 등의 그 위험성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하니까 아마 돌연사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12세에서부터 15세 같은 경우는 지금 26.4%가 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5명에 1명 꼴밖에 예약을 안 했습니다. 아. 하지만 접종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은 있죠. 롱 코비드라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오랜 동안 후유증을 앓는 것, 예. 또는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 또는 학원에 가는 것들 다 자유주로질 수는 있는데 실제로 2번 맞는 게 지금 어린 나이에서 좀 부담스럽다면은 한 번이라도 접종을 하는 것은 꽤 좋은 선택지가 하나 될 수 있다고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백신 맞고 사망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백신이 원인이라는 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만 네,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지금 부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백신 사망보험 보상금을 7,200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백신 접종 사망 인과성 이거 인정받기 꽤 힘들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많아요.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백신 후증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예. 실제 인정되는 거는 지금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게 좀 네. 보상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번에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상금이 딱 7,200원 나왔다더라고요. 아하하. 이게 뭐냐 병원비가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족 측에서는 보면 왜 부검 결과도 이제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국가수에서 이제 부검을 했는데 과연 인과성 자체가 이게 어떤 면에서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정부 측도 이거를 보상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유족 측은 분명히 인과성 자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회복 후에 재감염 확률이 백신 접종자의 5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이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꼭 필요하죠. 뭐 물론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감염될 가능성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예. 완치되었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이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네네. 이 완치 후에도 상당히 그 항체
형성률이 낮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이 델타 변이주 이전에 감염되신 분들은 이 델타 변이주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실제로 감염 후 완치되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예방 접종을 받음으로 해갖고서 추가 접종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접종 받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내일부터라도 이제 개인 방역에는 좀 더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백순영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